강남 청담동 거리를 걸으며 미라는 노란 프리지아 꽃다발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꽃잎에서 풍겨오는 향기가 그녀의 마음을 따뜻하게 감쌌어요. 봄바람이 그녀의 검은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쓸어내렸습니다. 꽃의 언어라는 간판이 멀리서 반짝였습니다. 그곳은 미란이 10년 동안 운영해온 플라워 숍이었어요. 문을 열자 익숙한 꽃향기가 그녀를 반겼습니다. 어서 오세요, 선생님. 미란의 얼굴에 미소가 피어올랐습니다. 꽃집에서 일하는 20대 직원 수지가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어요.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어제 들어온 장미가 정말 예쁘게 피었어요. 미라는 48세였지만 꽃을 대할 때만큼은 20대 시절의 열정이 그대로 살아났어요. 원예학을 전공한 그녀는 결혼 전 서울의 유명 호텔에서 꽃장식 담당자로 일했었죠. 하지만 그건 이제 15년도 더 지난 옛 이야기였습니다. 미라는 가게 안을 둘러보았어요. 다양한 색깔의 꽃들이 물을 머금고 싱그럽게 피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꽃들에게 인사를 건넸어요. 이곳은 그녀의 작은 왕국이었습니다. 오전 시간, 미라는 다가오는 결혼식을 위한 부케를 만들었어요. 손끝이 꽃줄기를 섬세하게 다룰 때마다 그녀의 눈에는 자부심이 빛났습니다. 대학생 아들 현우가 지난주 말했던 것처럼 엄마의 손은 마법사의 손이었어요. 점심시간, 미라는 조그만 사무실에 앉아 도시락을 먹으며 남편 태석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여보, 오늘 저녁 뭐 먹을까요? 갈비찜 해놓을까요? 답장은 금방 왔어요. 미안해. 오늘 중요한 프레젠테이션 있어서 늦을 것 같아. 기다리지 말고 먹어요. 미란의 얼굴에 잠시 실망감이 스쳤지만 곧 이해한다는 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태석의 광고회사는 요즘 대형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었으니까요. 알겠어요. 화이팅! 미라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보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작은 서운함이 자리 잡았어요. 최근 들어 태석이 늦게 들어오는 날이 점점 많아지고 있었거든요. 오후 3시 가게 문이 열리고 오랜만에 보는 얼굴이 들어왔습니다. 미란아, 오랜만이야. 대학 선배 지원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가게로 들어섰어요. 그녀는 가끔 해외 출장을 가는 여행사 매니저였습니다. 언니, 정말 오랜만이에요. 어떻게 지냈어요? 두 사람은 반갑게 포옹했어요. 지원은 미란의 꽃집을 둘러보며 감탄했습니다. 정말 멋있다. 내 실력이라면 호텔로 다시 돌아가도 충분할 텐데. 미라는 쓸쓸한 미소를 지었어요. 그땐 그랬죠. 하지만 이제는 여기가 제 자리예요. 미라는 커피를 내리면서 옛 추억을 나눴습니다. 그녀가 호텔에서 일할 때의 화려한 웨딩 장식들, 중요한 국제 행사를 위한 작품들. 그 시절 미라는 업계에서 인정받는 젊은 플로리스트였어요. 근데 태석이는 잘 지내? 지원의 질문에 미라는 자연스럽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회사가 바빠서 요즘 자주 못 보긴 하지만요. 미라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언니는 이번에 어디 출장 다녀왔어요? 지원의 표정이 갑자기 굳어졌어요. 미란아, 사실 내가 할 말이 있어서 왔어. 미란의 가슴이 갑자기 쿵 내려앉았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졌어요. 무슨 일이에요? 지원은 잠시 말을 고르다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어제 인천공항에서 태석이를 봤어. 젊은 여자랑 같이 있더라. 미란의 손에서 커피잔이 떨어질 뻔했어요. 순간 세상이 어두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게 무슨, 태석이 출장 간다는 얘기는 없었는데. 목소리가 떨렸어요.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혹시 회사 직원이었을 수도 있잖아요. 미라는
자신을 안심시키려는 듯 말했지만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지원은 미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지. 내가 잘못 봤을 수도 있고. 하지만 너무 친밀해 보였어. 미란의 마음속에 작은 의심의 싹이 트기 시작했어요. 태석이 최근 주말에도 중요한 프로젝트 때문에 회사에서 밤을 새워야 한다며 집에 들어오지 않았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고마워요, 언니. 알려줘서. 미란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가슴이 아프게 조여왔습니다. 가게를 닫은 후 미란은 평소보다 일찍 집으로 향했어요. 아들 현우는 대학 동아리 활동으로 집에 늦게 들어올 거라고 했으니 집은 비어있을 테였죠. 아파트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익숙한 정막이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현관에 태석의 신발이 없었어요. 평소라면 그냥 지나쳤을 텐데 오늘은 갑자기 모든 것이 의심스러워졌습니다. 미라는 태석의 서재로 향했어요. 노트북이 책상 위에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절대 하지 않았을 일이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떨리는 손으로 노트북을 열고 전원 버튼을 눌렀습니다. 비밀번호를 물어보는 화면이 나타났어요. 미라는 잠시 망설였지만 입력했습니다. 96025 그들의 결혼 기념일이었어요. 화면이 밝아졌습니다. 미란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이건 신뢰를 깨는 일인데.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이메일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미라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어요. 제주도 호텔 예약 확인. 제목만으로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메일을 열자 내용이 보였어요. 그랜드 호텔 제주, 디럭스 더블룸, 2박 3일.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그 날짜였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날은 미란의 생일이었어요. 미란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의심하기 싫었던 마음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어요. 아니야. 이럴 순 없어. 미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15년의 결혼 생활이 한순간에 모래성처럼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태석의 회사에 전화해볼까 생각했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대신 미라는 휴대폰을 꺼내 오랜 친구 소희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소희야, 지금 시간 있니? 급히 만나야 할 것 같아. 답장이 즉시 왔습니다. 당연하지. 무슨 일이야? 우리 카페에서 볼까? 미라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태석에 대한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어요. 미란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단단하게 굳어갔습니다. 이제 그녀는 진실을 찾아야 했어요. 미란은 카페에 도착하자마자 소희를 발견했어요. 창가 자리에 앉아 태양빛을 받으며 커피를 마시고 있었죠. 소희는 미란보다 2살 어렸지만 마치 또래처럼 지내는 고등학교 때부터의 절친한 친구였습니다. 미란아, 여기야. 소희가 손을 흔들며 불렀어요. 미란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다가갔습니다. 눈은 붉게 부어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어요. 소희는 그런 미란을 보자마자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친구의 상태가 심상치 않음을 단번에 알아차렸어요. 세상에 무슨 일이야? 소희는 재빨리 일어나 미란을 안았어요. 미란은 친구의 품에 안겨 또다시 눈물이 나왔어요.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느낌이었어요. 소희는 미란의 등을 토닥이며 진정시켰습니다. 2 사람은 자리에 앉았어요. 미란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지원이 태석을 공항에서 봤다는 이야기, 그리고 노트북에서 발견한 제주도 호텔 예약 이메일에 대해 말했어요. 더블룸이었어.
그리고 그 날짜가 미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내 생일이야. 소희의 눈에 분노가 스쳤습니다. 그녀는 이를 악물며 미란의 손을 꼭 잡았어요. 미란은 고개를 푹 숙였어요. 어깨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 나 지금 어떻게 해야 해? 미란의 목소리는 작고 불안했어요. 소희는 단호한 표정으로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강한 결의가 담겨 있었어요. 확실한 증거를 잡아야지. 의심만으로는 안 돼. 태석이의 휴대폰 비밀번호 알아? 미라는 잠시 망설였어요. 남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것이 맞는지 고민되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미 그가 자신을 배신했다는 확신이 자라고 있었어요. 알아. 결혼 기념일이야. 소희는 미란에게 카드 내역도 확인해 보라고 조언했어요. 미란은 불안한 눈빛으로 그게 너무 과한 것 같다고 망설였지만 소희는 이런 상황에서 예의는 필요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소희의 결연한 태도에 미란도 마음을 굳혔어요. 집으로 돌아온 미란은 다시 남편의 노트북을 켰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비밀번호를 입력했어요. 화면이 열렸어요. 미란의 심장이 급격하게 뛰었습니다. 양심의 가책이 들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어요. 핸드폰에 연동되어 있는 계정에 들어가 전화 내역을 확인했어요. 자주 반복되는 번호가 눈에 띄었어요. 이름은 저장되어 있지 않았지만 최근 몇 달간 수십 통의 통화 기록이 있었습니다. 미란의 손가락이 떨렸어요. 망설이다가 그녀는 결국 카카오톡을 열었습니다. 낯선 대화창이 보였어요. 프로필 사진은 없었지만 대화 내용은 분명 업무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안녕, 오빠, 오늘 회의 잘 끝났어. 응, 끝났어. 너무 피곤해. 보고 싶다. 나도. 다음 주 제주도 너무 기대돼. 미란의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어요. 숨이 막히고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마치 벼랑 끝에 서 있는 듯한 아찔함이 온몸을 감쌌어요. 진실이 눈앞에 펼쳐졌지만 미라는 더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태석의 회사 법인카드 내역을 확인했어요. 컴퓨터로 로그인할 수 있는 계정 정보를 알고 있었거든요. 화면에 나타난 내역에 미라는 한 번 더 충격을 받았습니다. 회의 식사비라는 명목으로 강남의 고급 레스토랑에서 수백만 원이 정기적으로 지출되고 있었어요. 또한 명품 브랜드에서의 구매 내역도 있었습니다. 미라는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는 선물들이었어요.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건 비즈니스 미팅이라는 명목으로 부티크, 호텔 결제 내역이 반복적으로 나타났다는 점이었습니다. 미란의 온몸에 한기가 돌았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마치 깊은 물속에 가라앉는 느낌이었어요. 벽시계가 울렸습니다. 저녁 8시 태석이 들어올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미라는 서둘러 모든 흔적을 지우고 태석의 노트북을 원래 자리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소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소희야. 맞아. 증거를 찾았어. 미란의 목소리는 이제 울음기 없이 차갑게 변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할 거야? 소희가 물었어요. 미라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머릿속에서 여러 가능성이 스쳐 지나갔어요. 그냥 모른 척하며 살아갈 수도 있었지만 그건 미란답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필요했어요. 그를 따라갈 거야. 제주도로. 미란의 목소리에는 결심이 담겨 있었어요. 소희는 잠시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혼자 가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고 말했지만 미라는 소희에게 같이 가자고 제안했어요.
소희는 잠시 망설임도 없이 동의했습니다. 끝까지 도와주겠다는 약속에 미라는 마음이 조금 편안해졌습니다. 미란의 마음 속에서 무언가가 단단하게 굳어갔어요. 더 이상 상처받은 아내가 아니라 진실을 밝히려는 강한 여성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거울 속의 자신을 바라보았어요. 눈가의 주름, 지친 표정, 하지만 눈빛만은 이전과 달리 강인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태석은 평소보다 늦게 집에 돌아왔어요. 술 냄새가 났습니다. 미라는 마음속으로는 분노가 끓어올랐지만 겉으로는 평소와 다름없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오늘도 늦었네요. 미란이 평소와 다름없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태석은 피곤한 표정으로 소파에 앉았습니다.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미안해. 중요한 클라이언트와 미팅이 길어졌어. 미라는 눈빛 하나 흔들리지 않고 무표정하게 물었어요. 그녀의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지만 태석에게는 티를 내지 않았습니다. 제주도에 있는 클라이언트인가요? 태석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그는 미란을 날카롭게 쳐다보았습니다. 미란은 태석의 표정 변화를 놓치지 않았어요. 그의 눈에 스친 당혹감, 잠시 멈춘 듯한 호흡, 그리고 빠르게 변한 눈빛까지. 무슨 소리야? 태석의 목소리에는 의심이 섞여 있었어요. 미란은 태연하게 미소 지었어요. 평생 연기를 해온 배우처럼 자연스러운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다음 주에 제주도에 전시회가 있다고 했어. 가볼까 생각 중이었거든요. 태석의 얼굴이 다시 편안해졌습니다. 안도의 표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이제 미라는 남편의 모든 미세한 표정 변화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아, 그래. 근데 다음 주면 당신 생일 아니야? 태석이 갑자기 생각났다는 듯이 말했어요. 미라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어요. 태석은 그녀의 생일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날 다른 여자와 제주도에 가기로 계획하고 있었죠. 미란의 심장이 거세게 뛰었어요. 네, 맞아요. 그날 뭐 준비하고 있어요? 미란은 평온한 목소리로 물었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끓어올랐어요. 태석은 미란의 어깨를 감싸며 미소 지었어요. 그의 손길이 평소와 같았지만 미란에게는 이제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물론이지. 특별한 날인데 깜짝 선물이 있을 거야. 미란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꾹 참았어요. 정말 대단한 연기력이네. 그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15년 동안 함께 살아온 사람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태석이 샤워하러 간 사이 미라는 소희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제주도 비행기표 예약했어. 그날 아침 첫 비행기로. 소희의 답장이 즉시 왔습니다. 알았어. 내가 호텔 알아볼게. 걱정 마. 미라는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마음속에서 슬픔이 분노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 정도로 주먹을 꽉 쥐었어요. 눈물은 더 이상 없었습니다. 그저 차가운 결심만이 남아 있었어요. 창밖을 바라보니 하늘이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구름 사이로 달빛이 희미하게 비치고 있었어요. 미라는 그 달빛처럼 차갑게 빛나는 결심을 다졌습니다. 남편의 배신이 만들어낸 그림자 속에서 그녀는 이제 자신만의 빛을 찾아 나설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미라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침대 한쪽에서 태석이 고요히 숨을 쉬는 동안 그녀는 천장을 바라보며 밤을 지새웠어요. 가슴 속에서 슬픔과 분노가 뒤엉켜 소용돌이쳤습니다. 결혼 15년, 그 세월이 한순간에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새벽 빛이 창문을 통해 스며들 때 미라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평소처럼 행동해야 했어요. 태석에게 의심을 사면 안 되었으니까요. 아침 식사를 준비하며 미라는 머릿속으로 계획을 세웠어요. 제주도로 가기 전에 확실한 증거가 더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태석이 예약한 호텔에 대한 정보가 필요했어요. 태석이 샤워실에서 나올 때 미라는 미소를 지으며 커피를 건넸습니다.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몰랐어요. 마치 가면을 쓴 낯선 사람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도 늦게 들어오나요? 미란이 평소와 다름없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태석은 신문을 읽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중요한 광고 프레젠테이션 준비 중이라서. 거짓말이 너무 자연스러워 미란의 마음이 더 아파왔어요. 마치 날카로운 칼로 가슴을 후벼 파는 듯 했습니다. 태석이 출근한 후 미란은 꽃집 문을 열지 않았어요. 오늘은 다른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휴대폰을 들고 오래된 연락처를 찾았어요. 김민수, 그는 15년 전 미란이 호텔 꽃 장식을 맡았을 때 VIP 담당자였습니다. 미란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김민수 씨 맞으신가요? 저 강미란이에요. 잠시 정적이 흐르다가 반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미란 씨, 세상에 정말 오랜만이네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미란의 입가에 작은 미소가 번졌어요. 반가운 목소리에 잠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네, 잘 지냈어요. 민수 씨는 아직 그랜드 호텔에서 일하시나요? 네, 지금은 VIP 고객 총괄 매니저가 됐어요.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죠. 미라는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이미 결심한 일이었습니다. 마음을 다잡았어요. 오늘 시간 되세요? 호텔에서 잠깐 뵙고 싶은데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2시간 후 미라는 서울 강남의 그랜드 호텔 로비에 앉아 있었어요. 15년 전 이곳에서 그녀는 중요한 국제 행사와 화려한 웨딩을 위한 꽃 장식을 담당했었습니다. 그 시절의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왔어요. 미란 씨, 친근한 목소리에 고개를 들자 민수의 밝은 미소가 보였습니다. 나이가 들었지만 여전히 친절한 눈빛이었어요. 정말 반갑습니다. 15년이나 지났는데 여전히 아름다우시네요. 미라는 부끄러운 듯 웃었어요. 민수의 친절함에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그들은 커피를 마시며 옛 추억을 나눴어요. 국제 정상회담 때의 긴장감, 대사관 파티의 화려함, 함께 일했던 즐거운 시간들. 시간이 흐르자 미란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갈 때였어요. 실은 부탁드릴 게 있어서 왔어요. 미라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거짓말을 해야 한다는 사실이 마음에 걸렸지만 이것은 진실을 밝히기 위한 필요한 과정이었습니다. 제 생일에 남편이 깜짝 파티를 준비하는 것 같아요. 다음 주 목요일이요. 제주도 그랜드 호텔에 예약했다고 들었는데 민수의 눈이 커졌어요. 정말요? 와, 낭만적이네요. 미라는 억지로 미소 지었어요.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지만 감정을 숨겨야 했습니다. 혹시 확인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어떤 방인지, 특별 요청 같은 건 없는지. 민수는 잠시 망설였어요. 호텔 정책상 고객 정보를 함부로 알려줄 수 없었지만 오랜 친구의 부탁이었습니다. 그는 미란을 신뢰했고 단순한 생일 깜짝 선물에 대한 확인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잠시만요. 민수는 태블릿을 꺼내 예약 시스템에 접속했습니다. 몇 번의 클릭 후 그의 표정이 밝아졌어요. 네, 윤태석님 명의로 오션뷰 스위트룸 예약이 확인됩니다.
2박 3일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요. 미란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내용이 이어졌어요. 특별 요청으로 로맨틱 데코레이션도 신청하셨네요. 장미꽃잎, 샴페인, 초콜릿까지 완벽한 로맨스를 준비하시는군요. 미란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어요. 마치 누군가가 가슴을 망치로 내려친 것 같았습니다. 호흡이 가빠졌어요. 괜찮으세요? 민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잠시 화장실 좀. 미라는 겨우 대답했어요. 그녀는 화장실로 가서 차가운 물을 얼굴에 끼얹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얼굴은 창백했고 눈에는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전에 없던 단단함도 보였어요. 미라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평생 꽃과 함께 살아온 그녀는 꽃의 아름다움뿐 아니라 그 이면의 언어도 잘 알았습니다. 장미가 사랑을 의미한다면 백합은 순수함을, 해바라기는 충성을, 그리고 노란 국화는 배신을 의미했죠. 그때 그녀의 머릿속에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꽃의 언어를 이용한 복수. 겉으로는 아름다운 꽃다발이지만 꽃의 언어를 아는 사람에게는 배신과 이별의 메시지를 담은 특별한 꽃 장식을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미라는 화장실에서 나와 다시 민수에게 다가갔어요. 그녀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흔들림이 없었어요. 민수 씨, 부탁이 하나 더 있어요. 사실은 남편에게 깜짝 선물을 해주고 싶어요. 민수는 궁금한 표정으로 미란을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직접 꽃 장식을 준비하고 싶어요. 옛날처럼요. 그 방에 미리 들어가서 꾸밀 수 있을까요? 민수의 눈이 커졌어요. 잠시 고민하는 듯 했지만 이내 미소 지었습니다. 규정상 어렵지만 미란 씨라면 특별히 도와드릴게요. 그날 오전에 연락 주세요. 제가 개인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미란의 얼굴에 안도의 미소가 번졌어요. 그녀는 민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잊지 않을게요. 호텔을 나오면서 미란의 마음은 이상하게 가벼워졌어요. 슬픔과 배신감은 여전했지만 이제 그녀에게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의 중심에는 그녀가 평생 사랑해온 꽃이 있었어요. 미라는 바로 꽃집으로 향했습니다. 오늘부터 특별한 꽃 장식을 준비해야 했어요. 그녀는 꽃들 사이를 걸으며 마음속으로 떠올렸습니다. 빨간 장미, 사랑과 정열. 하지만 그 사이에 노란 국화, 배신의 상징,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트렐리치아, 이별의 꽃. 미라는 각 꽃의 의미를 떠올리며 손가락으로 꽃잎을 부드럽게 만졌어요. 꽃들은 항상 그녀에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꽃들은 그녀의 복수를 도울 것이었어요. 집에 돌아온 미라는 작업실에 틀어박혔습니다. 특별한 꽃 장식을 스케치하고 필요한 꽃들의 목록을 작성했어요. 그녀의 손가락이 종이 위를 춤추듯 움직였습니다. 마치 오랜 시간 잊고 있던 재능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았어요. 저녁 태석이 돌아왔을 때 미라는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내면은 이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더 이상 슬픔에 잠긴 아내가 아니라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한 강인한 여성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누구보다 꽃을 사랑했던 미라는 이제 꽃의 언어로 자신의 이야기를 전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그것은 끝을 의미하는 동시에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목요일 아침 미라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은 맑고 푸르렀습니다. 이상하게도 미란의 마음도 맑았어요. 일주일 동안 준비해온 계획을
실행할 날이 마침내 왔습니다. 태석은 어젯밤 늦게 귀가했어요. 그는 출장 가방을 조용히 챙기며 미란에게 말했습니다. 내일부터 부산에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이틀 정도 있다 올 거야. 너무 바빠서 전화 못할 수도 있어. 생일 챙겨주지 못해서 미안해. 미란은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 듯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알겠어요. 조심히 다녀오세요. 태석의 거짓말에 마음이 아팠지만 더 이상 눈물은 나오지 않았어요. 그저 가슴 한구석이 차갑게 굳어져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아침, 태석이 출근한 후 미라는 서둘러 준비했어요. 일주일 동안 정성스럽게 만든 꽃 장식들을 조심스럽게 상자에 담았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살짝 떨렸지만 눈빛만은 단단했어요. 현관 앞에서 소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 역시 평소와는 다르게 단정한 차림이었어요. 준비됐어. 소희가 물었습니다. 미라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가슴 속에서 어떤 감정이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두려움, 분노, 아니면 해방감. 그녀도 정확히 알 수 없었어요. 응, 준비됐어.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미라는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서울의 익숙한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마치 그녀의 과거처럼요. 정말 괜찮은 거야? 소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미라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눈가에 잠시 눈물이 맺혔지만 곧 깊은 숨을 내쉬며 감정을 다스렸어요. 이제 와서 물러설 수는 없어. 진실을 확인해야 해. 비행기 안에서도 미라는 생각에 잠겼어요. 15년 결혼 생활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태석이 사업을 시작했을 때 그를 위해 자신의 꿈을 포기했던 순간들, 힘들 때 서로 의지했던 기억들, 그리고 지금의 배신. 제주에 도착한 미란과 소희는 곧장 그랜드 호텔로 향했어요. 미란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호텔 로비에서 민수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미란을 보자 살짝 긴장한 듯 미소 지었어요. 안녕하세요, 미란 씨. 약속대로 왔네요. 미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목소리가 약간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민수 씨. 민수는 조용히 그들을 엘리베이터로 안내했어요. 12층 스위트룸으로 향하는 동안 미란의 가슴은 더욱 빠르게 뛰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배기 시작했어요. 마침내 문이 열렸습니다. 넓고 고급스러운 스위트룸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창밖으로는 제주의 아름다운 바다가 보였습니다. 태양이 반짝이는 푸른 바다. 다른 상황이었다면 정말 로맨틱한 장소였을 거예요. 준비된 샴페인과 초콜릿이 있고 저녁에는 로맨틱 디너도 예약되어 있습니다. 민수가 설명했어요. 미란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태석은 다른 여자를 위해 이 모든 것을 준비했구나. 그것도 그녀의 생일에. 민수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정말 깜짝 선물인가요? 미라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그녀의 시야를 흐리게 했어요. 소희가 재빨리 나섰습니다. 네, 맞아요. 저희가 이제 준비할게요.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수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지만 더 묻지 않았어요. 그는 카드키를 2개 건네며 말했습니다. 필요하면 언제든 프론트로 연락 주세요. 민수가 떠난 후 미라는 창가로 다가갔어요. 그녀의 어깨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소희가 다가와 그녀의 등을 토닥였어요. 미라나, 괜찮아? 미라는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말라 있었어요. 대신 강한 결의가 빛났습니다. 이제 시작하자.
미라는 가지고 온 상자를 열었어요. 그 안에는 그녀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꽃들이 있었습니다. 빨간 장미, 노란 국화, 그리고 스트렐리치아. 각각 사랑, 배신, 이별을 상징하는 꽃들이었어요. 소희는 미란이 꽃을 다루는 모습을 경이롭게 바라보았습니다. 미란의 손가락이 꽃 사이를 춤추듯 움직였어요. 마치 마법사처럼 그녀는 꽃들로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와, 정말 아름다워. 소희가 감탄했어요. 미라는 살짝 미소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발휘하는 기분이 들었어요. 슬픔 속에서도 이상하게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2시간 후, 방은 완전히 변해 있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로맨틱한 장식이었지만, 꽃의 언어를 아는 사람이라면 그 속에 담긴 메시지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배신과 이별의 메시지를요.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소희가 물었어요. 미라는 침대 옆에 놓인 샴페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이 차갑게 빛났어요. 기다릴 거야. 그들이 도착할 때까지. 소희는 불안한 표정으로 미란을 바라보았어요. 정말 그럴 거야? 직접 마주치는 게 너무 힘들지 않을까? 미란의 얼굴에 단호한 표정이 스쳤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어요. 내 생일에 내 남편이 다른 여자와 만나는 걸 내 눈으로 봐야 해. 그래야 모든 게 끝날 수 있어. 시간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미란과 소희는 방 안에서 기다렸어요. 미란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마음속에서는 복잡한 감정이 소용돌이쳤지만 이상하게도 평온함도 느껴졌어요. 마치 오랜 폭풍 끝에 잠시 찾아온 고요함 같았습니다. 오후 5시 키카드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어요. 미란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숨이 턱 막혔어요. 먼저 태석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여행용 가방을 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뒤에 미라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태석과 함께 들어온 여자는 다름 아닌 미정이었어요. 미란의 대학 선배이자 윤정의 동생. 순간 미란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마치 심장이 가슴에서 떨어져 나간 것 같았어요. 소희도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태석과 미정은 방 안에 2 사람을 발견하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태석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미정은 충격의 말을 잇지 못했어요. 미란아. 태석이 더듬거렸습니다. 미라는 천천히 일어섰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이상하게도 미소가 어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차갑게 빛났어요. 생일 축하해 주러 왔어요? 정말 깜짝 놀랐네요. 미란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그 속에는 날카로운 칼날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방 안에 피어있는 꽃들의 향기가 갑자기 더 짙게 퍼지는 것 같았어요. 방 안에 긴장감이 가득했어요. 태석은 창백한 얼굴로 미란을 바라보았고 미정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손가락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소희는 미란의 옆에 단단하게 서 있었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태석이 더듬거리며 물었습니다. 미란은 이상하게도 차분했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 순간을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는데 막상 마주하니 오히려 평온함이 느껴졌습니다. 내 생일인데 나보다 늦게 왔네요. 미라는 담담하게 말했어요. 태석이 변명하려 했지만 미라는 손을 들어 그를 멈추게 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단호했어요. 설명할 필요 없어요. 모든 것이 이미 너무 명확하니까. 미라는 천천히 방 안을 걸었어요. 자신이 준비한 꽃 장식들 사이를 돌며 손끝으로 꽃잎을 부드럽게 만졌습니다. 그녀의 움직임은 우아했고 얼굴에는 이상하게도 미소가 어려 있었어요.
이 빨간 장미는 사랑을 의미해요. 미란이 꽃잎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노란 국화는 배신을 상징하죠. 그리고 이 스트렐리치아. 이별의 꽃이에요. 태석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입을 열었다 다시 다물었어요. 변명할 말을 찾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미정이 갑자기 눈물을 터뜨렸어요. 그녀는 미란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소희가 재빨리 그 사이를 막아섰습니다. 미란아, 정말 미안해. 나는 미정의 목소리가 흐느낌으로 끊겼어요. 미란의 가슴 속에서 뭔가가 살짝 흔들렸습니다. 한때 존경했던 선배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어요. 하지만 그 감정은 곧 단단한 결심으로 바뀌었습니다. 왜 하필 내 생일이었어? 미란이 태석을 향해 물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태석은 고개를 푹 숙였어요. 그의 어깨가 축 처져 있었습니다. 그게 그날만 시간이 됐어. 그 말에 미란의 마음 한구석이 쓰라리게 아파왔어요. 그녀의 생일이 남편에게는 그저 시간이 된 날이었다니. 15년 결혼 생활이 한순간에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미란은 더 이상 눈물을 보이지 않았어요. 그녀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건 이혼 서류예요. 이미 변호사와 상담했어요. 태석의 눈이 커졌어요. 그는 충격의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미라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당신 회사의 비자금 증거예요. 15년 전 당신이 사업을 시작할 때 내 적금을 털어 도와줬잖아요. 그때 회계를 함께 봤던 기억나요? 태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미라는 이제 자신이 가진 힘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회계장부를 정리하며 발견한 불법 거래 내역을 모두 복사해 두었던 것이었어요. 이걸 어디에 쓸 건진 아직 결정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당신이 얼마나 정직하게 이혼에 응하느냐에 달렸어요. 목소리에는 위협이 아닌 단단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미라는 더 이상 약한 아내가 아니었어요. 그녀는 자신의 가치를 아는 강인한 여성이었습니다. 태석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이제야 깨닫는 듯 했어요. 미란아, 제발. 태석이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미라는 이미 결심했어요. 그녀는 소희에게 고개를 끄덕였고 두 사람은 천천히 방을 나섰습니다. 문을 닫기 전 미라는 마지막으로 뒤돌아보았어요. 꽃들은 선물이에요. 그 의미를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호텔 밖으로 나온 미라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제주도의 바다 향기가 그녀의 폐를 채웠어요.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은 해방감이 밀려왔습니다. 괜찮아? 소희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미라는 생각지도 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밝은 빛이 돌아와 있었어요. 응, 생각보다 괜찮아. 마치 새롭게 태어난 것 같아. 그날 밤 두 사람은 해변가 작은 호텔에 묵었어요. 발코니에 앉아 밤바다를 바라보며 와인을 마셨습니다. 미란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진정한 미소가 피어났어요.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소희가 물었습니다. 미란은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미 어렴풋한 계획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예전부터 꿈꿔왔던 일을 해볼까 해. 제주도의 작은 꽃집을 열고 싶어. 소희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녀는 미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정말 좋은 생각이야. 내 실력이면 분명 성공할 거야. 그날 밤 미란은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어요. 꿈에서 그녀는 형형색색의 꽃밭 사이를 거닐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가슴이 따뜻하게 벅차올랐어요. 6개월 후
미라는 제주도 조용한 마을의 작은 건물 앞에 서 있었습니다. 건물 외벽은 새하얀 페인트로 칠해져 있었고 큰 유리창을 통해 안이 들여다 보였어요. 창가에는 다양한 꽃들이 피어 있었습니다. 블룸 가든 블룸 가든이라는 간판이 햇빛에 반짝였어요. 미란의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이혼 후 받은 재산분할금으로 시작한 작은 꽃집이었지만 미란에게는 이루고 싶었던 꿈의 실현이었어요. 꽃과 함께하는 삶, 그리고 자신만의 공간. 미란은 가게 안으로 들어가 창가에 놓인 화분을 정리했어요. 그녀의 손길이 닿자 꽃들이 더욱 생기 있게 빛나는 것 같았습니다. 미란의 얼굴에도 꽃처럼 화사한 미소가 피어났어요. 종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고 지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오랜만에 미란을 찾아온 것이었어요. 와, 정말 멋지다. 지원은 가게 안을 둘러보며 감탄했습니다. 내 꿈이 마침내 이루어졌구나. 미란은 따뜻하게 미소 지었어요. 그녀의 눈에는 자신감과 평온함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응, 내 인생의 새로운 챕터가 시작됐어요. 두 사람은 가게 뒤편의 작은 테라스에 앉았어요. 제주의 따스한 봄 햇살이 두 사람을 포근하게 감쌌습니다. 가게가 잘 되고 있어. 지원이 물었어요. 미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묻어났어요. 생각보다 훨씬 잘 돼. 주변 호텔과 계약도 맺었고 웨딩 부케 주문도 많아. 지원은 미란의 변화를 보며 감탄했어요. 1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더 자신감 있고 더 행복해 보였어요. 내 얼굴이 정말 밝아 보여. 행복한 거지. 미라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그녀는 지난 6개월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쉽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그 과정에서 자신을 다시 발견했어요. 응, 행복해. 처음으로 진짜 나를 위한 삶을 살고 있어. 테라스에서 바라본 제주의 풍경이 아름다웠습니다. 푸른 하늘과 멀리 보이는 바다, 그리고 가까이에서 피어나는 꽃들. 미라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공기 속에 가득한 꽃향기가 그녀의 마음을 따뜻하게 채웠습니다. 무슨 꽃을 가장 많이 심어? 지원이 물었어요. 미라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밝게 빛났어요. 무궁화. 다시 피는 꽃이잖아. 제주의 봄바람이 미란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쓸어내렸습니다. 48세 그녀의 인생에 새로운 봄이 찾아왔어요. 상처는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그 상처 위로 새로운 꽃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이제 나야. 미라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미라는 손에 들고 있던 작은 화분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어린 무궁화 새싹이 막 올라오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그녀의 가슴이 희망으로 부풀어 올랐습니다. 이제 그녀는 자신만의 정원에서 자신만의 꽃을 피울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